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세상에 기다리는 일만큼 애달는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한 번 떠나면 도무지 소식을 알 길이 없는 함흥차사의 대명사, 바로 택배겠죠.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오고 있긴 한 건지 발을 동동대며 바짝바짝 정말 가슴을 태운 적이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이분, 기약 없는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는 분입니다. 즐거운 기다림을 만드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일상생활 속 가장 설레고 반가운 소리. 택배 왔습니다. 바로 택배 도착을 알리는 배달기사의 목소리입니다. 기다리는 즐거움이 큰 만큼 기대도 더 큰 법. 단지 택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건을 주문한 쇼핑몰에 전화를 해보지만 아무리 찾아 헤매도 택배의 행방은 알 길이 없습니다. 감감무소식인 택배를 기다리는 동안 고객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고객의 불평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감정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콜센터 상담원인데요. 상담원들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어느 콜센터 매니저의 통쾌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택배의 현재 위치를 고객에게 알려주는 작은 변화. 고객과 기업 모두가 느꼈던 불만을 발상의 전환으로 해결하다. 고객과 기업의 소통을 만드는 한 남자의 고군분투기가 펼쳐집니다. 소통의 사각지대를 넘은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 택배를 서비스하고 있는 스위트래커의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홈쇼핑사에서 상품을 주문해 보신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으실 건데요. 그때 택배로 이제 그 물건이 배송되잖아요. 그 저희 스마트 택배는 그 지금 택배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그 고객이 묻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앱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택배 지금 어디 있지? 궁금하네 할 때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그 포털 사이트의 그 검색창에 가서 택배 운송장 번호 치고 택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거나, 혹은 쇼핑몰이나 아니면 그 택배사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마트 택배를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 설치만 하면 어디에 들락날락하고 할 번거로움 없이 그 여러분들한테 가는 택배가 그 택배 이동 경로가 바뀔 때마다 스마트 택배가 알아서 자동으로 지금 고객님의 택배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은 CS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일컫는 CS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기업이 고객의 응대를 하는 걸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그 기업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CS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 CS를 통해서 기업은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고객이 뭐를 원하는지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서비스나 아니면은 상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S가 기업에 과다하게 몰려들면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고객의 그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그 기업과 고객의 소통을 도와서 택배 산업을 혁신시키자라는 창업 이념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고객과 기업의 소통을 돕는지, 그리고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지, 또 어떻게 이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택배사 콜센터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 콜센터에 전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에 전화가 연결되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택배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지금 모든 상담원이 상담 중이오니 상담이 끝나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한참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단순히 내 택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사람도 오랫동안 이 수화기 들고 기다리다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심지어 이 그 상담원이랑 연결된 다음에 상담원한테 욕을 하는 고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콜센터 상담원들은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고객이 짜증을 내던 고객이 욕을 하던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 상담원들은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들 중에 하나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사 콜센터를 관리를 할 때 한 상담원이 그 굉장히 상담 시간이 길어져요. 상담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성 클레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담원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저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담원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고객하고 상담할 때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파티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뭘 하지? 제 옆에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티션에 자기 애들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상담원한테 고객이 너무 욕을 하고 너무 짜증을 내니까 이 상담원이 이 가슴이 우라가 치밀어서 자기 애 사진을 보면서 이 분을 삭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택배사 콜센터에 그 들어오는 질문들은 굉장히 정형화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내 택배 출발했어요? 택배 언제 와요? 몇 시에 와요? 이런 정형화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단순 택배 문의는 고객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알려주면, 그러면 이 고객은 최소한 택배사 콜센터에 전화할 일이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고객 만족을 만드는 소통의 방법. 첫 번째 방법, 시작, 단순하게 접근하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지실 거예요. 왜 그렇게 단순 택배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소통이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까? 대답도 되게 단순합니다. 비용 때문이에요. 그 배경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택배 산업도 똑같이 같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우리나라의 그 땅덩어리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택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택배사들이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 갖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택배 단가는 2000년대 초반의 택배 단가에 비해서 한 50%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사는 비용이 그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콜센터에 상담원들을 많이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면 되지 않아? 그런데 그 2016년 기준으로 고객한테 그 간 택배가 한 18억 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 메시지 한 건당 1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택배 이동 경로에 따라서 고객한테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사는 아주 일부의 고객한테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머지 고객들한테는 그 콜센터로 전화가 걸려오면 오래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받아서 욕먹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 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많은 걸 바라는 고객들이 아니에요. 그 단순한 소통을 바라는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단순한 소통을 위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방법, 위기는 정면으로 돌파해라. 제가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하니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너는 창업해서 꽤 시일도 지났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저도 창업 초기에는 자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 회사가 성장해서도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4년이었을 거예요. 추석을 한 2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 저희 앱이랑 똑같이 생긴 스미싱 앱이 나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택배 문자 메시지가 가는데 거기에 인터넷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링크를 누르면 저희 앱과 똑같은 아이콘을 가진 똑같은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러면은 고객의 폰에 그 앱이 깔리고 그 앱이 고객의 개인정보하고 금융정보를 탈취를 하게 돼요.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제가 내린 최종 결정은 저희 고객 그리고 앞으로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을 잠재 고객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능한 모든 언론 매체 그리고 9시 뉴스를 통해서 이 스미싱의 사실을 널리 밝혔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저희 회사의 그 신규 다운로드가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그 저희 그 고객 댓글에 잘했다, 고맙다, 응원한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회사의 손실과 그리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긴 했지만 반대급부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객향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고객의 반응이에요. 고객의 반응 중에서도 악성 반응입니다. 악성 댓글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문들. 그러니까 그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앱에 악성 댓글을 달려요. 그러면 자기가 막 댓글 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괴소문이 돌면 쉬쉬해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건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나한테 악성 댓글을 달고 너희 이런 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걸 겸허히 그리고 충실히 받아들여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가면 그게 정말로 지속 가능한 사업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 지속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그 시장의 혁신을 가져오고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고 이래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일, 지속 가능한 창업. 어떤 창업일까요? 바로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시장의 선순환 구조. 솔직히 저희 앱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택배가 더 빨리 오지 않습니다. 또 저희 앱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택배가 더 정확하게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7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을까요? 고객은 자기의 노력의 산물이 담긴 그 택배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조차도 궁금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 그 서비스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기업과 고객의 소통을 돕는다라고 했지만 기업 위주였습니다. 기업향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랑 제휴를 맺고 계약을 맺어야지 매출이 생기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도 창업 1년 차인 회사랑은 계약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렸고 회사의 운영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겨요. 갑자기 고객들의 다운로드가 막 늘어나요. 그러면서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의 예를 들어볼게요. 택배 알림이 울릴 때마다 택배가 나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설레인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후에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려요.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기업향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고객이 좋아하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공동 창업자들끼리 다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야, 그래, 그러면은 기업이랑 계약하는 건 좀 뒤로 밀어두고 일단 고객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앱 아이콘도 굉장히 이쁘게 바꾸고 캐릭터도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도 싹 바꿔서 고객이 만족스러운 그런 앱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고객을 모으게 되니 한 100만 명 정도 모였을 때 저희가 모 홈쇼핑사에 찾아가서 저희가 고객이 100만 명이 됐습니다. 저희랑 계약을 맺어주세요. 이랬더니 거기서 그 마침 그 홈쇼핑사의 그 물류 팀장님이 IT와 물류에 다 해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범 서비스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그때 또 정식 계약을 하자.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대기업 한 군데를 뚫기 힘들어서 그렇지 대기업 한 군데랑 계약을 체결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다른 대기업하고는 쉽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내 모든 대형 택배사 그리고 모든 대형 쇼핑몰하고 모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 대한 조언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서 일하지 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잘아는 분야의 전문가들도 창업을 하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망합니다. 이건 통계적인 수치로 나와 있어요. 하물며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 주변에서 이거 괜찮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창업하면 100번 창업해도 100번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분야가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때 유망하고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하면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취득하고 충분한 경험을 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지금 창업을 해서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왔지만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을 만드는 소통의 방법. 시작은 단순하게 접근하라. 위기는 정면으로 돌파하라. 지속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택배하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제 아내가 집에 빨리 오기를 바라는 두 남자가 있어요. 저하고 택배기사 아저씨인데 사실 그 택배기사 아저씨가 왔을 때 제가 왔을 때보다 더 심쿵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정말 반가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작동이 가능한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앱을 처음 다운로드 받을 때 저희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딱 한 가지만 받아요.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 그 쇼핑몰하고 저희가 제휴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쇼핑몰에 있는 고객 전화번호하고 저희 전화번호를 맞춰보고 그러고 나서 그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택배 알림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하고 제휴가 안 되어 있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택배사로 물건이 발송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쇼핑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거잖아요. 평소에 저희 앱은 가만히 이제 슬립 상태로 있다가 택배사 이름하고 운송장 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문자 메시지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하고 운송장 번호만 읽어드리면 그 다음에는 저희는 택배사하고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네네. 택배사가 택배 정보를 갖고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 앱 내부에서 자기가 자주 가는 쇼핑몰들을 등록해 놓으면 저희가 또 그 쇼핑몰에서 택배 정보를 가져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한테 자동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예. 그럴 때만 이제 수익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인가요? 네. 어떻게 수익 구조가 발생하나요? 일단 저희하고 제휴를 맺은 쇼핑몰들은 저희 앱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지속적으로 택배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네. 일단 쇼핑몰 콜센터에 전화가 안 걸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비용 절감이 되죠. 예. 그러면은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월 과금을 합니다. 기업에다 이제 돈을 네. 받는 시스템이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초기의 사업 모델이랑은 좀 달라져서 K사 예. 톡 보내는 K사 예. 그 회사랑도 제휴를 맺어서 고객한테 톡을 통해서도 택배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통해서. 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택배 하면은 그 로켓 배송이 또 네. 바로 저녁에 딱 해도 바로 다음 날 오는 그런 배송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어디까지다. 내 택배가 어디에 오고 있다 이 위치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대표님의 사업이 이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대표님 한번 자신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는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하고는 환경이 좀 달라요.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택배 배송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단순히 고객한테 이제 택배 위치만 알려주는 사업 모델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의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저희 앱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객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서비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저희는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모델이 현재 인앱 퍼체스 광고 모델 그게 전부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 외에 다른 인앱 퍼체스 모델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서비스에서 새롭게 기획하고 계시는 그리고 올해 내에 들어가고 있는 신규 서비스 하나의 피처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요. 그럼 거기에 광고 제거가 있습니다. 이미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거기서도 이제 수익 모델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요즘에 이제 한참 그 얘기 많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 저희도 작년부터 빅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택배사의 빅데이터를 받아서 배송원의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고객한테 당신의 택배가 내일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택배 알림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산부인과라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요. 네. 네. 저한테는 오늘 저기 그 여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사랑하는 두 딸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딸을 처음 만날 때 어디서 만났겠어요? 산부인과에서 만나잖아요. 산부인과에서 딸이 태어나기 전에 그 설레임 때문에 택배 서비스 하면 그 산부인과가 먼저 떠오릅니다. 택배 시장에 탯줄을 끄는 거네요. 네. 그죠? 예.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과 기업의 소통을 도와서 택배 산업을 혁신시키자라는 창업 이념을 갖고 창업을 했습니다. 언제 이 혁신이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혁신이 완료될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택배 산업이 혁신되는 그날 제가 일조를 한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택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네. 고객의 마음을 읽는 CS를 가져오신 것처럼 네네. 네, 앞으로도 정말 택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멀리 있는 성공을 찾아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정답은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중도중에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택배업계 현실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뿌듯합니다. 지금은 소통하며 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 답은 의외로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화이팅!